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에 회계사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1차 시험이 좀 끝난 다음에 약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내가 시험에 되게 못 봤으니까 내년에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약간 낙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야,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건가 약간 좀 궁금하다라고 약간 합격 가시권에 들어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25년도에 회계사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될 테니까 이 친구들은 재시생을 위한 종합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고요. 시험을 잘 봐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시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난 좀 가시권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면 합격할 것 같고 커트라인이 너무 좀 못 파시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말 명심하세요. 가시권에 있는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3월달, 4월달 발표 나기 전까지 그냥 맹 놓고 놀고 있다가 덜컥 합격이 됐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겠는데? 라고 공부를 하면 이미 늦죠. 딴 친구들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이고 그 이미 작년에 1차 시험 합격해서 넘어온 친구들이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귀한 시간을 한 달 반이나 날렸어요. 그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우연히 두 과목이 합격하더라. 혹은 이렇게 돼버리면 한 과목이 합격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 합격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25년도에 전략을 수립하기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죠. 특히 한 과목밖에 합격을 못했다. 이러면 25년도에 전략 수립하기 굉장히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24년도에 1차 시험을 합격했으면 24년도에 2차 시험은 적어도 3개 혹은 4개를 합격시켜 놓으면 25년도에 좀 포근하겠죠. 여기에 꼭 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5개 과목을 합격하면 매우 좋겠지만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3개나 4개는 합격하는 게 25년도 합격을 위해서 굉장히 좋겠죠. 미니멈 3개. 미니멈 3개는 여러분이 합격하셔야 돼요. 조금 더 욕심내면 이제 4개까지는 합격하면 그러면 내년도 시험이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24년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시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 나 놀아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은 동차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동차 시험을 위해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올해 합격이 거의 확실하거나 합격 가시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이라고 한 게 나왔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그냥 말짱황이잖아요. 아니요, 말짱황이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떨어졌다. 떨어진 걸 알게 됐어요. 내년도에 여러분들 1차 시험 다시 볼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 1차 시험 다시 볼 때 내가 깊이 공부해 놨으면 세법 공부했는데 세무회계까지나 깊이 공부했어. 재무회계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깊이 2차용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2차용까지 공부해 놓고 나면 객관식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25년도 1차 시험을 위해서도 깊이 공부해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거예요. 가시권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합격을 하건 혹은 떨어지건 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가 24년도에 2차 시험을 보건 혹은 25년도에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되건 간에 여러분이 일단 공부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가시권에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돼요. 깊이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떨어지더라도 25년도 1차 시험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컨셉이냐고 하면 자, 일단 이렇게 이 순서로 설명할게요. 24년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이란 무엇인가와 학습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진도별 모의고사, 뭐 튜터링, 스터디랩이라고 하는 요 순서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이라고 하는 건요. 동차 합격을 위해서 뭐 말은 동차라고 했지만 최대한 많은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24년도 1차 CPA 시험을 본 친구들이 24년도 2차 시험을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관리반이다 이거예요. 어디서 공부할 거냐? 오프라인에 모여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어디? 바른생각 스터디랩 중에 튜터링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5번 가서 튜터링관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모여서 스파르타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같이 2차 합격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런 컨셉의 관리반이에요. 관리반. 자,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차 시험 보기 전까지 자, 3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 학습 시간은 주당 70시간 이상 스파르타식으로 학습시킬 거다. 이거예요. 주당 7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일요일 날 뭐 뺀다고 그래도 하루에 뭐 11시간, 12시간을 하면 일요일 날 공부 안 해도 그냥 70시간 채울 수 있죠. 하여튼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은 공부하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을 70시간 이상 공부시켜서 어떻게든지 2차 시험에 4과목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로 만들어진 반이 스파르타 관리반이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자, 우리가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 바른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바른 생각에 있는 수업을 들어야 돼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동영상이나 들으세요. 보통 우리 2차 시험도 동영상 많이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세요. 어떤 학원 거도 괜찮아요. 어떤 학원 거도.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 타 학원에 있는 강의를 여러분이 수강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 여러분이 모여서 공부해서 합격하자 이거예요.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그 스파르타 관리반에서는 뭘 해주냐? 개인별 학습 설계를 지도해 줄 거예요. 개인별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4개월간 3월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이 월별, 주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여러분과 같이 맞춤형으로 같이 설계를 할 거예요. 나는 5과목 중에 1과목은 그냥 포기하고 4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볼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난 5개 과목 다 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무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무관리가 너무너무 쉬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법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세법이 되게 쉬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얼만큼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가,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서로 이제 뭐 고민해서 뭐 그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렇게 그 뭐 저희들의 생각도 같이 뭐 가미해서 같이 이제 그 요거를 같이 짤 거예요. 학습 계획을 같이 설계할 거예요. 꼭 바른 생각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다른 학원에, 타 학원에 있는 강의를 난 저 강의가 더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면 그거 듣는 거예요. 그거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스파르타식으로 같이 공부하자 이거예요. 스파르타식으로 같이 공부하자.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은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컨셉인데 어떻게 관리할 거니? 아까 설명했지만 주당 70시간 이상 여러분에게 공부를 강요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생활은 다 포기하세요. 사생활 다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만을 위해서 나는 여기 오겠다 라고 하는 분들만 오셔야 돼요. 나는 뭐 다른 것도 모두 할 거야. 그런 분은 안 받아요. 빨리 가세요. 딴 데 가세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자유형 독서실에 가시면 돼요. 여기 스파르타식 관리반에는 주당 70시간 이상 공부할 분들만 오셔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12시간씩. 주말에 내가 잠깐 놀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12시간씩은 순 공부 시간을 채워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스터디랩에 들어올 때 문의
그 QR 코드를 찍어야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갈 때도 QR 코드를 찍어야 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입이 QR 코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출입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터디랩에 들어온 시간과 나가는 시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에 가버리는 시간이 다 떠요. 그 시간을 쭉 집계할 거야. 그 시간을 집계해서 주당 70시간이 됐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몇 시까지 등원하세요. 오후엔 적어도 몇 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뭐 적어도 8시 반까지는 여기 와야 되고, 저거 가는 시간이 적어도 한 10시 넘어서는 10시 이후에 가도록 합시다. 그럼 기본적인 뭐가 좀 마련돼 있고요. 요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약간 스케줄을 우리가 좀 관리 스케줄을 여러분이 약간 엄격하게 좀 제한할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 약간 좀 구분해서 정말 이렇게 그 딱 철저하게 공부 시간은 정확하게 집중해서 공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쉬는 시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릴렉스하고 좀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부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있는 거기에 무슨 뭐 틱톡 같은 걸 좀 보기 시작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쇼츠 같은 걸 보기 시작해서 재밌는데? 라고 하면 빠져들기 시작하면 20분, 30분 훅 가버리죠. 쇼츠 몇 개 막 보다 보면 시간이 훅 날아가고 막 그래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사실 그런 시간은 스터디랩 내에 있지만 공부 시간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스터디랩 내에 들어오게 되면 휴대폰을 절대로 사용 못하게 할 거예요. 휴대폰 사용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커요.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들고 밖에 나가서 그때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스터디랩 내에 앉아서는 여기서는 정말로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랩 내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스터디랩 내에서 주당 70시간 이상 여러분이 동영상 보고 혼자 공부하고, 동영상 보고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 관리반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행하지 못했다. 등원 시간이나 퇴원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혹은 주당 학습 시간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벌점이 쌓여요. 벌점이 쌓이고, 이 벌점이 누적돼서 몇 점 이상 올라가면 그냥 쫓아내버리죠. 퇴원해서 그냥 쫓아내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정말 빡세게 공부할 거야. 난 2차 시험 때까지 6월 말까지 정말 빡세게 공부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70시간 이상 학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반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 진도 관리를 좀 해줄 건데, 아까 이제 여러분의 개인 사정과 또 저희들의 어떤 조언으로 여러분의 학습 계획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월간 학습 계획표, 주간 학습 계획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주 단위로 그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할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로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것보다가 이행을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좀 푸시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말에 공부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푸시하고, 이행을 못하더라. 그럼 또다시 벌점이 매겨지겠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이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약간 저희가 강제해 주는 역할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저희가 실시할 건데,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별도 신청자에 한해서 따로 진행할 거고, 조금 이따 다음 챕터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좀 설명할 챕터가 뒤에 좀 있어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저희가 또 실시할 거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이런 분들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3, 4과목 합격해야 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더 쏟아부어야죠. 뭘 쏟아부을 거야? 클리닉 같은 거를 하든지, 혹은 맞춤형 과외 같은 거를 저희가 추천해 줄 거예요. 자, 이 맞춤형 과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김현식 선생님, 김용남 선생님, 이승원 선생님, 이영호 선생님, 이런 분들의 제자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직접 지도해서 이 맞춤형 과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지도할 건데, 자, 맞춤형 소수 정예 과외. 자,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뭐 그 스파르타 관리반이 들어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될 건데 모든 과목들이 다 진행될 거예요. 모든 과목들이. 여러분이 나는 재무회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재무회계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회계를 잘 모르겠다라고 세무회계 신청하고, 재무관리를 모르겠다 재무관리를 신청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무회계는 김현희 선생님이 직접, 원가관리회계는 김영란 선생님이 직접, 세무회계는 이수건 선생님이 직접, 그 재무관리는 이영호 선생님이 직접, 회계감사는 박순욱 회계사님이 직접 여러분을 지도할 거예요. 이거 사실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귀찮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정사정했어요. 사정사정해서 바른 생각에서 이 2차 합격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생각에 사람들이 2차 합격을 좀 높일 수 있게 좀만 도와주세요. 라고 막 간청을 했죠. 간청을 해서 그럼 뭐가 제일 높겠니? 라고 하다가 우리 그냥 대부분의 강의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내가 동영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듣고 하는 건데 그걸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않냐. 그것만 이해하면 잘 풀어 쓸 수 있어. 잘 풀고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그게 있다. 그거는 물어봐야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난 이렇게 풀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거를 딱 해결해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줘야 그래야 그걸 합격이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2차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걸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소수, 맞춤형 과외라고 하는 걸 해보자 라고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작게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능률이 되게 올라가겠죠.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르는 것만 딱 물어보고 모르는 것만 딱 배울 수 있어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죠. 바른 생각에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올해는 24년도에는 여러분이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실 거예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도 가면 선생님들이 아니라 뭐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아마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올해는 직접 하실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나는 뭐 세무회계 쪽에 이거 좀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여러분이 신청하고 뭐 재무관리 쪽이 잘 모르겠다 신청하고 재무회계 모르겠다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추후에 학원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학원에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약간 가격이 좀 다를 거고 뭐 그래서 가격은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문의하시면 아마 상세히 잘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까 학원으로 가격을 문의하셔서 가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맞춤형 소수 정예 과외라고 하는 거는 정말 특별히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신청자가 많으면 이것도 다 받지도 못해요. 요게 한 10명 정도쯤 이렇게 딱 구성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맞춤형 소수 정예 과외를 받고 싶다. 궁금한 것만 계속 물어보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게 곧 마감될 예정이니까 마감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뭐 다음 챕터에 설명할게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공부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다른 학원에 있는 뭐 어떤 선생님들 거를 들어도 관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한 다음에 우리 2차 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찍어 쓰는 건데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답안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래야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뭐 세법 다음에 세무회계를 깊이 공부해서 뭐 세무회계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은데 답안 작성하는 요령도 익혀야 돼요. 진도별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로, 과목별로, 진도별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진도별로 우리 언제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볼 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줄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과목,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거를 공부해도 관계없어요. 다 뭐 그 내용이겠죠. 풀어서 맞추기만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재무회계 여기 범위까지 시험 낼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범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봐서 2차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여러분이 거기서 스스로 좀 느끼고 아 내가 답안 작성할 때 이런 게 부족하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제출한 답안을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할 거예요. 김현직 선생님, 김용남 선생님, 이수건 선생님, 이용호 선생님 등등 해서 우리 박소영 선생님까지 이분들이 직접 채점을 해서 채점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첨삭까지 해줄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쓰면 좀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첨삭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안 작성하면서 뭐 부족한 면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제로 쓴 답안지를 채점해서 여러분이 이제 첨삭된 거를 보고 나면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한 다음에 답안지가 내 답안지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요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도받으면 굉장히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답안 작성을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2차 답안 작성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내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푸시하는 것도 한 측면이 있지만 더 큰 측면은 2차 시험 답안지를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거기와 관련된 첨삭 지도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크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스터디랩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70시간, 주당 70시간 이상씩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하고 또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해서 강의 평가하고 있는 뭐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을 텐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 3월부터 6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스터디랩을 이용하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관리해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80만 원. 이 80만 원 속에는 스터디랩 4개월 동안 이용하는 가격과 관리받는 가격이 다 포함돼서 8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강평, 채점 및 첨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나는 요 스터디랩만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스터디랩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서 답안 작성하고 첨삭하는 이 과정을 내가 좀 배워보고 싶어. 그리고 나 진도에 따라서 여기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좀 봐야 되겠어. 약간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요거를 별도로 또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과정이 스터디랩 이용하고 관리하는 요 스파르타 관리반을 신청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를 또 신청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나가 위에 게 80만 원,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 여기 채점과 첨삭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 포함해서 이제 50만 원 이 과정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과목별로 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과목별로 우리 10만 원에 이제 형성될 텐데 과목별 나는 그러니까 세 과목만 이 중에 선택해야지라고 하면 재무회계, 뭐 나는 뭐 그 세무회계, 나 원가관리회계 이 세 개만 선택해야지라고 하면 그 세 개만 선택해서 뭐 30만 원 이렇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0만 원 5개 과목을 합쳐서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각 과목별 10만 원씩 내시면 10만 원 내시면 이제 과목별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 뭐 채점 및 첨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튜터링 스터디랩
그러니까 스터디랩 중에 바른 생각의 스터디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스파르타반, 그러니까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은 튜터링관에서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 튜터링관이 굉장히 좋아요. 위치는 어떻게 있냐고 하면 종로 3가와 종로 5가 사이에 종로 4가에 세운스퀘어 빌딩이 있는데 세운스퀘어 빌딩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종로 4가에 있는 세운스퀘어 빌딩 별관 4층이다. 광장시장 바로 앞에 맞이가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위치는 여기 종로 4가에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인당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 튜터링 랩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다른 독서실에 들렸다 오세요. 이건 다른 독서실에 들렸다 와야 알 수 있어. 그냥 처음에 오면 여러분이 독서실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다른 학원의 독서실에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반드시 좀 가보세요. 가서 이제 구경한 다음에 이렇게 독서실이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밝고 면적도 되게 넓고 쾌적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알 거예요. 오시자마자 바로 알게 될 거예요. 1인당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밝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오면 굉장히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을 여러분이 갖게 될 거다.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런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백색 소음기가 달려 있어요. 여기 천장에나 백색 소음기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그 백색 소음기가 여기 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터디룸이 있어요. 튜터링관 내에 스터디룸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스터디랩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난 요거 문제 풀고 같이 뭔가 좀 회의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한 10명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룸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넓은 휴식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요쪽 문, 사실 요쪽 문 열고 나가면 밖에 약간 옥상 같은 데들인데 옥상에 나가면 되게 쾌적해요. 나가서 바람 쐬고 싶으면 여기 바로 문 열고 이제 옥상에 나갈 수 있고 5층 공간이 있는, 여기 4층인데 5층이 옥상이에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주 넓고 뻥 뚫려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상쾌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휴식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안 나오는데 요 정수기 바로 옆에는 우리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게 좀 있어서 여러분이 싸가지고 온 걸 약간 데워서 또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요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 좀 쾌적하게 좀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더 좋은 게 지금 우리 요 세운스퀘어 바로 옆에 종묘가 있어요. 종묘.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 세운스퀘어고요. 여기가 종묘, 광장공원, 이 종묘죠. 이 뒤에가 종묘. 요 바로 옆에가 종묘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좀 아프더라,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쫄래쫄래 그냥 걸어가면 여기 바로 종묘 광장공원 앞에 종묘 입구예요. 여기 아까 성벽길 따라서 한번 씩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조금 지난 이쪽 길 따라서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여기에 머리 아플 때마다 내려와서 그냥 자연경관 보면서 약간 머리를 식히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 약간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광화문 쪽 있고 이쪽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주말마다 데모 같은 거 많이 하고 뭔가 집회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끄럽고 꽹과리 소리 많이 들리고 하는데 여기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조용히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 나와서 바로 요 앞에서 종묘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해져요, 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다가 좀 힘들고 하면 여기 산책하러 자주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있는 요 산책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바로 옆에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5층에 올라가서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종묘가 보여요. 그럼 정말 시원하게 가지고 이렇게 뻥 뚫려서 넓게 아주 보이기 때문에 마음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시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이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학습 관련 장점이 있는데 튜터링관에는 사실 바른 생각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튜터링관에 와서 연구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바른생각 우리 본원에는 사실 교수님들이 이게 쉴 만한 쉴 공간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튜터링관 쪽에다가 교수님들이 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놔서 교수님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쪽 튜터링관에 오셔서 거기서 좀 지내실 때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이 튜터링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가다 오다 가다 그 교수님들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치면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죠. 가다 보니까 김영희 선생님 얼굴이 보이더라.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가세요.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다가 야, 나 바빠. 저리 가. 설마 이러겠어요? 알려주겠죠. 그죠? 특히 뭐 세법 이승원 선생님은 거의 뭐 매일 오시는 것 같던데, 거의 뭐 이렇게 오다가 이승원 선생님이 있더라. 그러면 선생님 저 세법 요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 방에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냥 지금 나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야마 저리 가! 이러겠어요? 설마?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바로 요 옆에 계속 튜터링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까고 그냥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재무관리 이용호 선생님 뭐 이렇게 여기 뭐 가끔 오세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오세요. 오실 때 여러분이 그냥 뭐 언제 온다라고 하면 아예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거기다가 뭐 언제 이용호 선생님 옵니다. 뭐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재무관리 모르는 게 있더라라고 하면 가서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나서 쉬러 이 튜터링관에 좀 오실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교수님들 얼굴 보면 바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동영상 공부하고 있어서 사실 교수님들 얼굴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튜터링관 바로 옆에 바로 뭐 교수님들 공간에 교수님이 앉아 있더라 라고 하면 문 두드려 똑똑똑 두드려서 이제 선생님 저 요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교수님과 면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장점이죠. 자, 그리고 생활 상담 같은 거가 가능해요. 뭐 저도 여러분의 생활 상담을 받을 거고, 김현식 선생님도 여러분의 생활 상담을 받을 거고, 여러분이 뭐 2차 시험 볼 때까지 뭐 하다가 뭔가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 혹은 하다가 뭔가 어려운 일을 좀 당했더라라고 하면 상담 신청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생활 상담 같은 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이 튜터링관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동차 스파르타 관리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3월 달에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 컷 라인에서 내가 컷오프 라인에서 저번에 합격할까 떨어질까라고 잘 모르겠다, 잘못하면 떨어지고 잘하면 합격하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2차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할 때 아마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요 선생님 마음에 들어. 그 선생님 거를 가지고 따라서 2차 공부해도 괜찮고, 다른 생각에 계신 뭐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2차 공부를 해도 좋고, 여튼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서 2차 공부를 해서 깊이 공부해 놔야 실제 합격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합격되는 과목의 수가 많아질 거고, 설령 떨어졌다 해도 25년 1차 시험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3월 달, 4월 달을 허투루 보내면 절대로 안 돼요. 회계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3월 달, 4월 달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스파르타반, 주당 70시간씩 여러분이 오셔서 옆에, 내 바로 옆에 회계사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이 스파르타반을 통해서 같이 자극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보고 제출해서 채점도 받고 첨삭도 받고 하면서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도 좀 익히시고 하면 2차 시험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와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셔서 합격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